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.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신미대사를 조명한 책 훈민정음의 길 해각존자 신미평전을 펴낸 박혜진 작가와의 인터뷰 두 번째 순서를 보내드립니다. 전경윤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해각존자 신미평전 훈민정음의 길을 쓰신 박혜진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. 이 책을 보면요,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곳곳에 불교와 사상과 색깔이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, 네. 이 어떤 부분들입니까? 그 앞서 일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훈민정음 속에 결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초성의 중성의 종성의 합자에 그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 합쳐둔 시가 들어 있습니다. 결왈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부터 특히 그 우리 무문관이나 종영록, 네. 벽암록 속에서 선사들의 깨우쳤던 깨달음의 노래와 같은 양식이 예. 그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 들어 있습니다.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.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 창제 전부터 참여했던 한 증조이기도 하고요. 예. 그다음에 월인속보라든지 속보상절, 예. 특히 그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유학의 나라에서 불교, 특히 부처님의 일대기, 부처님의 족보를, 그다음에 부처님의 그 찬송을 얘기했던 것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종이 국정을 운행해 나가는데 불교와 유교를 두 개의 바퀴를 굴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단적인 예가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주 그 굉장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데요. 네. 근데 훈민정음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훈민보다는 정음에 세종대왕이 무게를 뒀다.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? 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. 예. 근데 그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서 글자 자를 쓰지를 않고 바른 소리라는 정음을 썼던 것에 그 이 얘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냐면 바른 소리는 바른 소리를 부르고 그 삿된 소리라든지 삿된 생각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훈민정음은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새로운 혁명일 수도 있었습니다. 그 못 배우고 무지렁이일수록 다스리 편함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기득권이었던 나라에서 그렇죠. 그 백성들에게 백성의 편안을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해서 선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종의 놀라운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세종대왕 이후에 이 훈민정음의 역사가 순탄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.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. 순탄하지 않았죠. 그 예. 1450년 2월에 세종이 54세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 문종 대를 이은 문종 또한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일찍 사망. 또 그 실질적으로 훈민정음 해를 창제할 때 깊게 관여했던 문종까지도 오래 왕위에 있지를 못하고 어린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이후부터는 특히 고명 대신들이죠. 예.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등들이 그 국정을 쥐락펴락하면서 훈민정음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훈민정음의 산실이었던 정음청을 흑파하고 예. 또 그와 연관된 훈민정음으로 어떤 그 이 책들도 관행되지를 않고 있었죠. 예. 근데 그 계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둘째였던 수양대군. 네.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세종의 유훈을 잇게 됩니다. 그 관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지경에 있었던 것을 그 불씨를 되살려준 장본인이 수양대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수양대군이 훈민정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세조하면은 굉장히 그 집권할 때는 굉장히 좀 피도 많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?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편찬했던 것이 월인속보라는 책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속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을 합본을 해서 전 25권으로 개편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첫머리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예. 글을 실습니다. 그것은 네.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을 가르치는 교재이기도 했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세조 얘기하셨는데 네. 이 간경도감하고 훈민정음의 보급과 정착은 그러니까 훈민정음과 간경도감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.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.
네, 강경도감이 1461년에 국책기관으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 불전언해가 상당히 많이 간행이 됩니다. 그 시초가 이제 능엄경언해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모법 연화경언해라든지 무수한 아주 좋은 불전들이 간행되어 나옵니다. 예, 훈민정음의 길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이거 참되게 힘든 일 하셨는데 또 계획이 있으세요? 다른 계획이? 네, 이 책이 지금 810자 쪽에 꽤 많은 분량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읽기 편하게 예. 훈민정음의 역사를 재정리해서 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책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쓰겠다는 얘기군요. 근데 참 쉽게 쓴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예. 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라도 신미 스님과 세종께서 예. 우리 미래 세대에게 준 선물의 역사를 좀 더 올곧고 그렇죠. 또 바르게 예. 집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그 얘기해 주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게 꼭 있죠. 그런 거 한번 해주시죠. 네, 이 훈민정음은 제가 한글에 하는 표현보다 그 창제 초기인 훈민정음의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훈민정음은 백성을 편하게 네. 하고자 하는 것, 그렇죠.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, 예. 그 불통의 시대가 아니라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예. 세종의 간절한 염원이 음. 들어있는 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세계 무수한 언어학자들이 가장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네. 유일한 아주 제대로 된 문자 중에 최정점이 있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. 예. 따라서 우리 훈민정음이 앞으로도 계속 그 후손들과 함께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이런 소중한 전통, 이것도 전통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게 제대로 알려져서 우리 한국 불교가 정말 예전부터 우리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다.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. 저는 개인적으로. 네, 그 네. 훈민정음과 불교는 떼려야 될 수도 그렇죠. 없고 네. 그 불교 이전에 네.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. 예. 예, 뭐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. 2회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또 다른 얘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시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